네, 오늘 오전 6시 20분이었습니다. 잠수사 이광욱 씨가 사망이 확인된 것이. 그러니까 밤낮 없이 밤새도록 작업하셨던 건데 관련된 소식 진도 팽목항으로 직접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팽목항에 취재 기자가 있습니다. 황순욱 기자입니다. 황순욱 팀장 나와 계시죠? 네, 팽목항입니다. 네, 오늘 숨진 잠수사 이광욱 씨. 근데 어제 모집에 응했고 오늘 바다에 처음 들어갔다는 건데 좀 이해하기 어렵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금 수색 작업이 보름 이상 지속되면서 이곳 잠수사들 극도의 피로가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요, 어제 이 잠수사들을 새로 교체해주기 위해서 60명의 새로운 잠수부를 모집을 했는데요. 이광욱 씨 이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에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 6시 첫 번째 작업 투입에서 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오늘 작업은요, 이 세월호 후미 쪽에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통상적으로 무선 송수신기에서 들려야 될 호흡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동료 잠수사가 긴급히 투입이 됐고요. 물 속에서 물 밖으로 이 씨를 건져냈지만 이미 심장은 멈춘 상태였습니다. 긴급하게 헬기로 목포 병원으로 호송을 했는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요, 이미 수압에 의해서 두개골 속에 공기가 꽉 찬 상태로 숨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뇌증, 수압에 의해서 두개골 속에 질소가 공기가 꽉 차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기뇌증 얘기는 잠시 좀 따져보겠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보통 그동안 저희가 그 잠수 구조 관련 얘기 들을 때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간다. 2인 1조가 기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혼자 들어가셨는데 혹시 규정을 또 어기고 했던 건 아닙니까? 네, 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그 지점을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2인 1조가 원칙인데 왜 혼자 작업을 했느냐. 사실 수색 작업을 할 때는 2인 1조로 작업을 하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이드라인 설치를 하는 작업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가이드라인 작업은 먼저 물속에 들어간 잠수부와 줄로 연결된 줄을 밖에서 다른 한 사람이 붙잡고 그리고 수송수신기를 통해서 호흡 상태라든가 물속의 잠수부 상태를 살피면서 줄을 내려주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 설치 작업은 2인 1조 작업 원칙에서 조금 예외적인 경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는요. 그동안 이제 민간 잠수사는 해군과 해양경찰과 함께 작업하고 있는데 언딘이라는 회사에서 소속된 분이 있으시고 또 민간 잠수사가 있으시잖아요. 오늘 돌아가신 이종욱 잠수사는 어느 쪽에 계셨던 분인가요? 네, 이 계약 관계 갖고도 말이 많았는데요. 네. 사실 민간 잠수사가 수색 작업에 투입되는 데는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해경의 자원봉사 지원센터에 지원을 하고요. 여기서 잠수부 검증을 거쳐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후에 이 언딘과 공식 계약을 맺고 수색 작업에 투입이 됩니다. 이광욱 씨의 경우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을 했고 그리고 또 잠수사 검증에도 통과를 했습니다. 따라서 해경에서 관리하는 사람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언딘 측에서의 계약 관계가 불명확합니다. 언딘 측에서는 이광욱 씨의 신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공식 계약을 맺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추측건대 이광욱 씨의 경우 자원봉사 지원센터에 지원을 했고 잠수사로서의 통과는 했지만 그 다음에 정식 계약이 아닌 구두상의 계약을 한 게 아닌가라고 추측이 돼 있습니다. 이 계약 관계는 이 보상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될 부분으로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 첫 작업에 투입된 거지만 이종욱 씨는 30년의 베테랑 잠수사인데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도 팽목항에서 황순욱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30년 베테랑의 잠수사도 결국 첫 잠수 때 사망을 당했는데요. 이게 흔히 없는 일 같은데 이런 일이 결국 또 생겼군요. 뭔가 규정을 좀 잘못 지켰다거나 그런 게 보이나요? 잠수 규정을 잘못 지켰다라기보다는 네. 바지선 위에 의료진이 없었던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지선에 가봤더니 네. 그 바지선 위에는 그 감압 체인버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응급 구조사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전문 의사는 네. 없었다고 합니다. 자, 사고 순간에 전문 의사는 없었다. 30년 경력이고 또 아버지도 해군 UDT 네. 잠수사였다는데 그야말로 잠수로
평생을 같이 한 분 같아 보이는데 결국 이런 일이 생겼네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그 아까 강버들 기자가 직접 올라봤다는 바지선인가요? 예, 맞습니다. 사고 해역 위에 지금 띄어져 있는 바지선이고요. 저 바지선 위에서 숙식을 하면서 잠수 요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식량 부분도 미흡했지만 의료적인 부분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동안 쭉 우려해 왔습니다. 잠수 요원들이 안전사고를 네. 당하면 어쩌나.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정도로 우리 잠수사들의 환경이 좀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신 그 바지선 위에서 잠수했다 올라와서 쉬었다가 결국 잠도 거기서 자고 생활을 거기서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4인이 쓸 수 있는 방이 있고요. 네. 이제 2층 침대가 굉장히 좁게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분들이 작업을 하고 나오면은 거기서 잠을 잠깐 자고 또 저기 보이는 간단한 식량들로 배를 채운 이후에 왜냐면 작업 중간중간에 밥을 제대로 먹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바나나도 보이고 과자도 보이는 저게 항구 쪽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분들이 생활하는 바지선 위에, 바다 위의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아니, 저렇게 중노동에 해당되는 저런 강도 높은 활동을 하는데 변변한 식사를 잘 못하신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 보죠? 따뜻한 밥 한 끼 드릴 환경이 안 되는 거죠? 취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굉장히 열악했고요. 화구가 한 2개 정도 있었어요. 근데 저 네. 많은 한 80여 명이 이제 숙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밥을 그 좁은 그 이제 식당에서 마련하기가 어려워 보였고 지금 현재 네. 항구에서 실어다가 나르고 있지만 아무래도 제때에 맞춰서 또 저분들이 삼시세끼 시간 맞춰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작업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아무래도 좀 식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좀 많이 아쉬움이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 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바지선에서 청해진함이라는 그 구조함이 활동하지만 900m나 떨어져 있다고 네, 해군이 지금 맞습니다.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네. 해군은 네. 의료진 투입에 한 7분 정도가 걸린다고 말했지만 오늘 네. 아침 상황 같은 경우에 네. 이제 그 청해진함에서 군의관이 바지선으로 와서 네. 이제 긴급 구호 조치를 하는데 이미 11분이 지난 후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이런 사태를 좀 예상을 하고 좀 걱정을 해왔으니까 네. 바지선 위에 좀 대기하는 의료 인력이 있었다면은 네.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